안녕하세요. 안교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웹 서비스에 대한 소스 코드를 어, GitHub 사이트를 통해서 형성 관리를 하고 그렇게 형성 관리되어지는 소스 코드를 파이썬 애니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실제 글로벌한 웹 서비스를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본 그 웹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서비스된 그런 장고 웹 프레임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뭐 쟁고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무료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은 비슷한 유형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회원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회원이 로그인을 하거나 로그인하거나 뭐 로그아웃 하거나 뭐 아니면 사용자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거나 웹사이트의 관리자 패널이나 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뭐 이러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라이브러리화 되어서 구성된 게 장고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고를 왜 장고라고 발음을 하느냐라고 뭐 이렇게 좀 무슨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타리스트입니다. 저한테는 유명한데 여러분한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타리스트의 이름이 DJANGO 라인하르트, 즉 우리는 장고 라인하르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2012년에 발표된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장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What's your 묻고 name? 그러고 있죠. Django. Can you spell it? D-J-A-N-G-O. The D is silent. I know. 나름 이러한 장면은 그 어떤 코믹 요소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 여기에서 그 D가 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1960년도에 나온 그 장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옆에 나온 이 카메오 연기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코믹 요소로 작성을 했는데 그 장고가 본인 이름을 장고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DJANGO, D는 묵음이라고 해서 장고라고 읽습니다. 왜 프레임워크가 필요할까요?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서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뭐 서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IDC 환경이나 아니면 서버실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키피디아에 정의된 화면들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는 음,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입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장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등 운영체제를 설치한 대형 컴퓨터에 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이 서버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의 PC나 노트북도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구동되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안정성 또한 중요하고요. 전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위해서 IDC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IDC 안에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여러분들의 데스크탑 이런 여러분들의 개인 컴퓨터가 서버로서 동작을 하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소스 코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GitHub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된 소스 코드를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배포된 코드를 파이썬 애니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실제 서비스하는 파이썬 애니웨어는 뭐 IDC에서 있겠죠. 제가 어디서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IDC에 어디 곳인가 서비스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서버 안에 우리의 소스 코드가 가상 환경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편지가 즉 어떤 우리가 편지라고 하면은 누군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는 과정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고요. 그러한 브라우저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리퀘스트, 요청이라고 하는데요. 편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해주는 메일박스가 이제 웹 서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웹 서버는 각각의 웹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위해서 포트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IP 어드레스는 그 컴퓨터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그 IP 어드레스 위에서 어떠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포트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 서버에 대한 포트는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테스트할 때 8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테스트할 때는 8000번 포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DNS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80번 포트 디폴트 포트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편지를 보냈으면 거기에서 답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퀘스트에 의한 리스폰스를 웹 서버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장고는 그러한 답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달은 장고가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서버에 이 웹사이트를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버에 욕할 이후에 이제 작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장을 보내는지 그러한 과정을 알아보는데요. 장고는 URL 리저버라는 웹페이지 주소를 가져와서 무엇을 할지 확인하는 그런 그 어떤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RL 리저버는 웹사이트 주소인 URL을 통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URL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URL 리저버가 이 URL의 패턴 목록, 즉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URL 패턴 목록을 가져와서 이 입력된 URL, 즉 우리가 어, 그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사파리 아니면 크롬과 같은 그런 웹 브라우저에 그 입력된 URL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하나씩 대조해서 식별하는 과정을 이제 URL 리졸버가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URL 리졸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URL 패턴하고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된 URL 패턴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장고가 해당 관련된 함수 즉 뷰 함수죠. 뷰에 넘기게 됩니다. 뷰라고 하면은 뭐 좀 이따 하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집배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집배원은 거리를 다니면서 어, 집에 있는 그 각각의 집의 주소하고 편지의 주소를 대조를 해서
번지를 확인하고 그 주소하고 실제 그 편지에 있는 주소하고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집의 번지 수가 일치하면 그쪽에 이제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집배원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장고의 URL 리졸버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뷰 함수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뭐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뷰는 대부분의 우리가 웹사이트의 요청을 통해서 그 받는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를 처리하는 그러한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 함수에는 뭐 실제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정보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뷰는 그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바꿔달라고 수정을 요청하면은 뭐 수정을 해주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직업에 대한 설명을 바꿔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답장의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을 수정하달라거나 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수정을 하고 뭐 완료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뷰는 답장을 생성하고 장고는 그 답장을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다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URL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된 URL은 우리가 만든 장고 웹 서비스에서 장고 중 URL 리졸버라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그 URL이 어디로 요청되는지 확인하고 그 요청은 각각 뷰 펑션에 매핑이 되고 그 뷰가 사실 여러분들이 URL을 입력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을 구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장고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 개발 환경을 이제 파이썬 가지고 그 장고를 이용한 웹 서버만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요.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윈도우즈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리눅스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파이썬 애니웨어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그 어, 배시가 그 리눅스 환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개발하고 실제 리눅스 환경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리눅스 쪽의 명령어를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가상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는 1.1 버전인데 우리는 3.0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저기 뭐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명령줄에 오류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 기존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3.0 우리는 지금 3.8 버전을 쓰고 있죠. 3.0 이상을 다시 설치해서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났을 때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뭐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도 이렇게 쭉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지난 시간들에 했던 것들을 리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이제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PIP 같은 경우도 요 URL을 통해서 조금 더 뭐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고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장고를 설치하면은 장고 어드민이라는 그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myvenv는 실제 이 터미널이 명령창이 지금 현재 그 파이썬의 가상 환경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중에 장고 어드민이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스타트 프로젝트, 이제 처음 웹 서비스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마이 사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점은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다른 디렉토리에 시작됐다면 타겟 디렉토리에 풀패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나 맥OS, 윈도우즈 명령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진행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뭐 그냥 일단 뭐 만들어 놓고 서비스에 올리고 관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그럼 실제 이 장고 admin.py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사이트들이 구성되는지 이 장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웹 서비스 안에는 manage.py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이 manage.py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뭐 마이그레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웹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런 서버라는 것들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사이트 관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명령을 놓아놓은 그런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디렉토리가 my site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그 하위에 settings.py, 그다음에 url.py, 그다음에 wsgi.py, 뭐 언더바 ini.py, 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파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settings.py는 웹사이트 설정이 있는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언어라든지 타임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메인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한번 해 보았었죠. 이게 이제 setting.py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urls.py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URL 리졸버가 하는 메턴 목록을 이 url.py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좀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폴더 파일 이름, 폴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이 이러한 폴더와 파일 이름이 구조적으로 다 저장되어 있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 폴더 구조와 파일 이름들을 바꾸지 않으셔야지 실제 장구 기반 하에서 웹 서비스가 정상 동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해봤는데요. 세팅단 파이에서 타임존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태틱 URL을 바꾸고 루트를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룰도 바꾸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기 그 장고는 SQLite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SQL 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고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QL 문 없이 어떤 쿼리를 달려고 해당되는 그 쿼리에 대해서 응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필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필드의 값을 수정을 하고 삭제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SQL문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뭐 매니지 파일을 이용해서 그 마이그레이트라는 그런 옵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값들을 수정을 한다면은 마이그레이트를 매번 해줘야지 수정된 해당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그런 웹 서비스는 이렇게 이제 그 매니지다 파이 런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화면은 파이 장고의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화면과 조금 다른 화면을 봤었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장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모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떤 객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이해할 때는 뭐 우리가 뭐 저기 뭐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서 이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가장 그 일반화된 방법이 절차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 초기부터 있었던 그런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라인 바이 라인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 즉 뭐 인터프리트 랭귀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르냐? 물론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떤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행동 지침과 특성을 하나의 모델 안에 엮어두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스스로가 완벽한 특성과 어떤 행위를 지니고, 그리고 이 모델과 모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객체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속성, 특성과 행동 메소드를 한 번에 모아 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속성은 어떤 색깔이라든지 나이, 성질, 뭐 주인, 뭐 등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뭐 RGB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8비트 변수에 아니죠. 어, 32비트 변수에 UINT 타입의 32비트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RGB 그리고 뭐 1바이트는 뭐 알파 값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RGB 각각 그 1바이트씩 나눠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에 관련된 뭐 인티저 영수나 그다음에 성질, 뭐 착하다 아니면 못됐다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성질들을 우리가 이넘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은 이제 누군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속성 값들을 우리가 속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을 이제 메소드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울 때 뭐 야옹야옹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긁는다, 뭐 고양이는 먹는다,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동 지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큰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 안에 속성으로는 뭐 각 타입별로 나뉘고, 그 타입별로 나눠진 속성이 색깔, 나이, 분위기, 주인에 따라서 뭐 각 타입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메소드, 함수죠, 함수로서 고양이가 어, 이룰 수 고양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고양이를 정의를 한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양이 말고 여기 이제 강아지라든지 뭐 다른 동물을 넣는다면은 이 상위에다가 동물을 넣고 동물의 속성과 메소드를 넣고 그 동물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은 고양이, 상속받은 강아지 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이게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가 있습니다.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르게 이제 고양이 먹이 같은 경우는 맛이 있고 뭐 점도, 색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 그 고양이 먹이로서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면 만약 고양이 먹이가 행할 수 있다는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고양이가 고양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고 모델의 사용에 있어서 객체 지향적인 설계 개념으로 그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속성과 행위를 우리가 모두 다 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런 절차 지향적인 속성보다는 객체 지향적인 그러한 속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 가지 한 가지 조그맣게 다 뜯어본다면은 이러한 객체지향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성은 객체의 속성과 그다음에 행위는 메소드 함수로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로그에 해당되는 글을 이제 모델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블로그 글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이라는 모델, 즉 객체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메서드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블로그 글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블로그에 우리가 글을 올릴 때 그 글에 해당되는 제목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변수로 저장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 썼나 작성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작성된 날짜, 그다음에 게시된 날짜, 수정된 횟수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뭐 속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면은 그 어떤 글들을 뭐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퍼블리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메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시에 보면은 속성에는 뭐 내용, 그다음에 제목, 이게 지금 오타가 났네요. 제목이겠죠, 제목.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글쓴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면은 작성일을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퍼블리시 게시를 하는 거, 게시일을 가져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각각 이제 메소드로서 우리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위한 장고 모델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때 장고 안에 이제 모델은 객체의 특별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저장하면은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마이그레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데이터베이스 별도 과목도 있을 테니까 그 과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고는 SQLite 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QLite 3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인 장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댑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SQLite를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로우나 컬럼을 생성하거나 접근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SQL 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를 생각하면은 가장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행, 즉 필드와 데이터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모델에 대한 속성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고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속성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속성 값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이 속성 값들에 해당되는 필드를 생성하는 것이 migrate라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 행에 대한 저장하는 것들이 어떤 뭐 우리가 장고로 만든 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액세스하고 저장하고 새로 생성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속성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모델의 메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 파이썬 매니지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스타트 앱 블로그라는 명령을 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에 대한 역할들을 역시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폴더 구조에다가 스타트 앱 블로그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 새로운 폴더가 새로 추가되고 그 폴더 하위 구조 안에 새로운 파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웹 앱에 대한 그런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폴더 속에 다 저장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드민.py는 뭐 관리자에 해당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py는 데이터베이스, 즉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트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그 저장되는 모델에 대한 그런 그 속성들을 관리하는 소스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URL 리졸버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URL을 매핑을 하고 여기 보면 urs.py에 해당되는 거죠. 이 urs.py에 해당되는 물리적인 뷰가 이 뷰에서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객체들 간의 소스 코드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장고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봤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폴더 구조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세팅즈에 이런 블로그라는 추가된 애플리케이션, 즉 디렉토리를 등록을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를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 그 블로그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모델을 뭐 실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모델에다가 이제 뭐 포스트라는 객체를 넣고요. 그 포스트라는 객체에다가 어 실제 게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즉 작성자, 그다음에 타이틀, 내용, 그다음에 그 실제 작성된 날짜, 그다음에 퍼블리시된 날짜 이런 것들이 각각 속성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펄블시라는 메소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뭐 타이틀을 갖고 오는 뭐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하나의 그 게시란 포스트라는 객체로 등록된 예시의 소스 코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은 각각 뭐 파이썬 기초를 통해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뭐 소스 코드 작성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코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이제 새 모델 포스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그레이트를 통해서 일단 저기 뭐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리눅스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즈 뭐 이런 걸 통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이러한 장고 모델의 변화를 알려주는 단계가 이제 두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알려주는 단계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명령 통해서 make migration 블로그, 그다음에 migrate 블로그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을 알려주고 반영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SQL 라이트 3를 이용하면서 실제 뭐 어스라든지 타이틀, 텍스트, 크리에이트, 포스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그 생성하는 데 있어서 SQL 크리에이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서버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 실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고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대시보드, 즉 관리자 모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이 있고, 뭐 어떤 그 작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이 이러한 그 관리자 페이지로서 동작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관리자 페이지는 장고에서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슈퍼유저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장고 관리자에 대한 내용 요 URL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뭐 해당되는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버전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 이용한 배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뭐 참고해서 그 반복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컬 컴퓨터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된 소스 코드를 로컬 컴퓨터에서 그 실제 추가된 파일이 있으면은 애드를 하고 애드된 것들을 커밋을 하고 커밋된 파일들을 GitHub에 푸시를 하겠죠. 커밋된 내용이 푸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파이썬 애니웨어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서 다시 뭐 이미 이제 그 Git에서 클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이썬 애니웨어에서는 이제 풀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GitHub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다 새로 갱신된 파일들을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이제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로컬 컴퓨터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git ignore 파일 리스트에다 db를 제외하였고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각각 시스템이 다르죠. 로컬 컴퓨터는 예를 들면 윈도우 시스템이고 파이썬 애니메어는 그 리눅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더라도 구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갱신하는 과정, 즉 두 단계 알려주고 생성하는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시고 웹사이트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개발된 그러한 코드들이 파이썬 애니웨어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한 뭐 그런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애들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푸시하고 그다음에 풀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과정들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것들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할 테니까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잠깐 파이썬 애니메이에서 디버깅하는 팁들도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고의 UR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같은 경우는 URL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URL은 URL 리졸버에 의해서 이제 관리되고 URL 리졸버에서 관리되는 URL은 urls.py라는 그런 소스 코드에서 그 목록이 관리된다라고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URL에 대해서 뭐 알아보면은 지난 시간에 다 알아봤었죠.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고유한 URL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URL을 입력하면 내용을 보여주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URL 컴프를 사용해서 장구는 URL 뷰 패턴을 집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URL 컴프는 urls.py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 라고 이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리가 만든 사이트의 urls.py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URL 장고의 conf.url 뭐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고 URL을 이제 임포트하게 되고 해당되는 URL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이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URLs는 정규 표현식이 있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뭐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가 URL 뷰하고 매칭시키기 위한 정규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기존에 C를 배우셨을 테니까 C언을 사용해서 뭐 %D를 통해서 정수를 출력하다든지 S를 통해서 스트링을 출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고에서도 이러한 정규 표현식을 따라서 우리가 URL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는 이제 많은 검색 패턴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 정규식은 어
간단하게 쓰면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면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된다. 우리가 프린트프를 처음 썼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고 어드민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파이썬 애니웨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몰랐지만 오늘 뭐 이렇게 그때 한번 해보고 뭐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면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URL 패턴도 일단 아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뭐 다음번에 다시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뭐 좀 더 나은 그런 뭐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거꾸세는 문자열 시작할 때, 그다음에 달러는 문자열이 끝날 때, 역슬래시 D는 숫자에 뭐 이렇게 쓰는, 그다음에 갈로는 패턴을 저장할 때,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런 정규식을 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글들을 일일이 다 URL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글들을 찾아갈 때 이런 정규 표현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mySite.com에 포스트에 슬래시 1234호 즉 12345에 해당되는 글 번호를 우리가 그 URL을 각각 매핑시키지 않고 이렇게 URL 정규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뭐냐 어떤 그 문자열이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포스트라는 문자열이 시작이 됐고요. 슬래시는 뭐 우리가 저기 URL에 나타내는 슬래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패턴의 시작, 끝을 괄호로 나타내고 역슬래시로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문자열이 끝날 때 일단 다시 그 저기 뭐냐 달러로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더 복잡한 것들은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링크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장고 서비스를 띄우는 까지만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도메인을 통해서 포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URL을 작성해서 실제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화면에 보여지게끔 그렇게 이제 실습하는 과정들을 금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HTTP의 IP를 쓰고 포트폰을 쓰고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 쓰고 포트폰을 쓰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디폴트 URL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디폴트 URL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URL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그 URL 리sol버에서 urls.py에 있는 목록들을 가져와서 뭐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과정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소, 즉 디폴트 주소가 되겠죠. 이 디폴트 주소는 blog.urls로 포스팅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urls라고 이제 명령이라고 하면은 폴더 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더 구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 사이트에 해당되는 URLs가 있고요. 그 URLs가 다시 여기 이제 그 블로그 안에 URLs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패턴들을 여기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예, 예, 추가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URLs 블로그 안에 좀 전에는 URLs 다 파일가 없는데 그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새 파일을 만들고요. 그 URLs 블로그 즉 메인
URL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블로그라는 웹 앱에서 URL 관리하는 그런 그 URL 파일이라는 파일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제 이제 뷰 파일과 이제 뷰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저기 뭐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포트를 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를 추가를 해서 실제 이 블로그에 있는 URL 패턴이 뷰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기 뭐냐 뷰.포스트 리스트의 이름이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름의 뷰가 뭐 저기 실제 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거죠. 문자열의 끝에 할당이 될 즉 빈 디폴트 아무 문자열이 없는 그런 URL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에 쓰고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http 127.0.0.1의 8000번 주소의 슬래시 요게 이제 그 실제 http 프로토콜로 127.0.0.1의 컴퓨터에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 8000번 포트 번호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 하위 URL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위 URL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URL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는 URL은 여기 블로그.urls 그 블로그 폴더 안에 있는 urls.py 파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연결된 파일은 여기 이제 빈 URL이 views.post 리스트로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뭐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뷰가 장고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빈 화면이다라고 이제 입력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고에서 뷰를 처음 만들게 될 텐데요. 이제 블로그에 있는 뷰.py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우리가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집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기침하는 과정이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모델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템플릿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블로그 웹앱을 만들고 그 하위에 뷰.py라는 이제 파일이 생겼고요. 이 파일의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블로그 안에 url.py에 의해서 링크가 되고 views.post underbar lis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텐데 이 post underbar list라는 메소드가 저거를 통해서 이제 렌더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렌더가 되는 것들은 블로그 안에 post underbar list.html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 함수의 메소드를 넘겨주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코딩을 뷰.py에 넣고 런 서버를 저장하고 런 서버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 파일이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post underbar list.html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HTML을 요 하위 구조에 만들어야지 이제 실제 뷰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TML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이제 템플릿인데 서로 다른 정보를 일정한 템플릿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정보를 일정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그런 파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템플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집지 같은 경우 보면은 편지의 내용, 그다음에 수신 주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달라도 디자인 레이아웃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 템플릿은 HTML을 사용해서 템플릿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요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크업 이것들을 저기 뭐냐 보다 좀 쉽게 사용한다 해서 우리는 마크다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마크업 랭귀지를 해보긴 했는데요. 그런 마크업 랭귀지는 이제 그 브라우저가 문서를 해석하도록 마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마크 요소는 뭐 태그, 꺾은세 열고, 그다음에 꺾은세 닫고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고 기본적인 HTML에 대한 그런 표준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FC 문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해당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2.0 버전에 대한 표준안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RFC 문서가 다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각각 표준이 지향하고 있는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이라고 했을 때 HTML에 사용되는 그런 각종 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읽어보시면 HTML이 가지고 있는 뭐 구조라든지 보시면 HTML 있고 거기 헤드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바디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각각 태그에 대해서 시작과 끝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요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면서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HTML을 만들 텐데요. 첫 번째 템플릿이 HTML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이드를 통해 템플릿을 생성을 하고요. 템플릿을 생성을 하고 템플레이트 디렉토리 내에 다시 이제 우리가 요거 폴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블로그 디렉토리 안에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라는 새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빈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즉 서버를 런 서버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에러가 사라지고 이렇게 빈 페이지가 뜹니다. 즉 여기 HTML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가 뷰에서 전달이 된 거죠. 여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HTML 파일이 전달이 되는데 이 HTML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빈 페이지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템플릿 파일을 HTML을 수정을 해서 워크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되고 헤드를 넣고 그다음에 바디에 넣으면은 헤드에 해당되는 내용, 바디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된 확인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애니웨어에다가 다시 넣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요 HTML 파일이 여러분들 기본 웹 서비스의 뭐 대문 화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요 서비스는 이제 장고걸스 튜토리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그대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장고걸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고걸스의 심화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고걸스의 심화 튜토리얼들 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과정들을 우리가 실습 시간에 한번 그 뷰를 만들고 그다음에 뷰에 해당되는 템플릿을 코딩하는 과정들을 실습 시간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